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2번이나 경험한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남자 운이 없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한번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해 어땠는지 들어주시고 조언과 충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전과 재미가 있는 제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살 때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 남편은 폭력적이고 술에 취해 살던 사람이어서 이혼을 결정했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기보다 그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혼자 살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싱글로 지냈어요. 남자들은 다 연애할 때만 최선을 다하고 결혼하면 전 남편과 같은 미친 짓을 할 것만 같아서 마음의 벽을 세웠죠. 제가 일하는 곳이 네일샵이었는데 여자 손님들이 100%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다 가다가 유리문 너머로 내 얼굴을 본 남자들이 가끔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요구했었어요. 웃긴 말이지만 아주 조금 예쁜 편이라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또 네일샵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많이 꾸미고 있어서 그런지 남자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며 자주 네일샵 문을 열고 들어오곤 했었어요. 하지만 5년 동안 모든 남자들을 거절하며 솔로로 지냈어요. 전 남편이 어떤 놈인지 앞서 말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생각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저에게 반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매일 같이 찾아오는 분이 있었어요. 맛있는 간식을 사오기도 하고 형형색색의 꽃다발을 선물로 주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어요. 네일샵 사장님은 어지간하면 한 번 만나주라고 조언했고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나기란 쉽지 않으니 마음을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건 알지만 세상에는 착한 남자가 많으니 너무 밀어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잘 대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구애를 해준 남자에게 시간을 내었어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제대로 보니 인물이 더 멋있어 보이더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교양도 있고 배려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호감이 갔었어요. 계속되는 고백에 저는 못 이기는 척 넘어가기로 해서 이혼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1년 넘게 해봤는데 이 남자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우며 바른 생활을 하는 착실한 사업가였어요. 습관도 좋은데 사업도 하는 사람이라니 더욱 좋았어요. 남자의 능력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었나 봐요. 잘 되는 사업체의 주인이라는 말에 마음이 그이에게 완전히 기울어졌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했지만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기에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식까지 나와서 예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설렜습니다. 평범한 결혼식을 올리고 새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혼수는 따로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서 그의 집에서 살림을 차렸거든요. 남편이 쓰던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괜히 돈을 쓰지 말라고 배려해줘서 편하게 문만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족은 시어머니께서 유일하셨지만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특별히 궁금한 것이 없으셨거든요. 질문이라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믿으셔서 그런 건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에서만 앉아있는 일이 많았어요. 신혼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조용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좋겠다며 그냥 현재의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골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마음껏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세를 원했지만 제 나이가 40을 넘어서 쉽게 임신하지 못했어요. 저 또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임신 계획을 세웠지만 병원에서 임신은 가능하다 해도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 상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기다리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식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자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배려 깊고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말을 해도 아주 예쁘게 하는 남자였으니 재혼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런데 얼마 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던 남편의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어려워졌거든요. 그이는 코로나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는 뉴스를 보며 많이 힘들어했다. 쟤를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입에 술을 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집에서 나발을 불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고, 망할 코로나 때문에 나와 같은 사업자들은 다 문을 닫게 생겼네. 왜 국가에서 사람들을 집안에만 있으라고 하는지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돼. 안녕하세요. 얼마나 술을 마셨어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서 한 잔도 못 마신다고 했잖아. 이 정도로 몇 병이에요? 둘 다 6병이에요. 또 뭐야? 난 속상해서 술 좀 마실래. 술병이나 셔서 안주 좀 만들어 와. 안녕하세요. 속상하는 건 알겠는데 술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나 술 마시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수백 번 말했었어. 기억 못해?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서 들어가서 자. 입을 열며 더러운 욕을 내뱉었습니다. 걸레 같은 년이 뭐라고 떠드는 거야? 야, 나 같은 사업가가 너처럼 네일샵에서 일하는 나부랭이를 만나주고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 네일숍에서 유명했다며 얘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한 몫이 뜯어냈다고 그래?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자들한테 몸주고 한 몫이 땡겼냐? 그 이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진짜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닐 거라 생각해 크게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술에 취해 아무 말이나 떠드는 사람은 말 실수를 쉽게 하니까요. 따라서 저는 침착하게 술주정을 받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 말은 듣지 않겠다고 할게요. 다음에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어서 들어가서 눕고 자. 이게 하늘 같은 남편이 하라는 말인가요? 야, 너 지금까지 몇 명의 남자랑 누웠나? 100명은 넘어가겠다.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다시 차분히 조용히 들어가라고 주의했습니다. 그러나 친절히 말해도 그 사람은 다시 남자들과 혼란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겠다는 소문에 살짝 흥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귀에 귓방망이로 때린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상황이 조용해진 것 같아서 방으로 가서 베개와 이불을 가져와서 기절한 남편을 덮어줬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거실에서 깨어난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는지 묻자 나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걸레니 어쩌니 하면서 막말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화나서 귓방망이를 던졌어. 그래서 왜 술을 마시고 그랬어? 뭐, 내가 그런 말을 해? 당신은 건졌어.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더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 알겠어. 누가 뭐래도 봐줄게. 술 취한 건 다른 놈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보, 내 참을성은 약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주세요. 응, 알겠어요. 어제 자기가 내 귀방망이를 날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턱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욱신욱신 수시기까지 하네요. 당신은 어떤 무술을 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합기도와 킥복싱을 거의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첫 번째 남편을 한 번에 기절시켰는지 알겠죠. 사실 첫 번째 남편이 술을 마시면 헐크처럼 변해서 공격했었어요. 늘 제가 그것을 제어하고 상황을 통제하여 이겼어요. 술 문제 몇 번 봐도 고치기 어려워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그와 큰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말했어요. 저도 한두 대를 맞았지만 전 남편은 이빨이 3개 날아가고 갈비뼈에 금이 들어가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진단서를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방위로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많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팔짱질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남편에게 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한 번 더 술을 마시고 떠들면 돌도 못 추릴 것이라고 경고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제게 한마디 했던 것을 사과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계속 하락하니까요. 술을 마셨나 봐요. 내일 샵에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제게 만취한 상태로 욕을 퍼부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늦어서 나한테 인연이라고 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래, 이런 걸레야. 바람 피고 온 거지. 너한테 다 들이대던 놈들이 많다고 알아. 어떤 놈이랑 뭘 했는지 말해봐.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데 왜 시비 걸어? 술 마신 게 분명히 보여. 내가 봐줘야 해? 아니면 혼내줘야 할까? 그러자 남편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와서 그동안 본 적 없던 착하고 순진하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로 찬 못생긴 표정을 지니고 있었던 그는 나에게 공격하려는 듯 손을 높이 들며 욕을 했어요. 더러운 여자, 어디서 남편을 가르치려 들어. 이 남자에 미친 여자야. 어떤 남자랑 어디서 뭐하고 왔는지 제대로 말해. 그러면서 제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는데 가볍게 피하고 주먹으로 남편의 배를 한 번 쳐주었어요. 이어서 알림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얼굴에 세계뺨을 날려버렸죠. 그는 춤을 추며 기절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불을 대충 덮어주고 방에서 편안히 잤어요. 다음 날 남편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해줄게. 어제도 내가 당신에게 걸레라는 말을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게다가 바람 피우고 온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손찌검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라니. 여보, 지난번에 내가 경고했던 걸 기억해? 술 취해서 손찌검 하르는 놈들은 죽어도 싸다고 했지. 당신 인생 조져주고 싶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지난번에 술을 마셔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정말로 기억이 안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응, 자기야. 난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남자한테 손 내미는 약골은 아니라고. 호리호리한 몸매긴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쇳덩이 같은 무기예요. 어제 당신의 배랑 얼굴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2대 때렸더니 이렇게 되었나 봐요. 어쨌든 지금 당신은 투아웃이에요. 한 번 더 술을 마시고 지랄하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고개만 끄덕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기만 하는 등신 같은 놈이네. 남편 앞에서 가까이 가서 경고했더니 빠르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사과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네요. 사업이 휘청거려서 술을 마시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성실하게 잘 지낼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망한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망하기 직전이어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망한다 해도 괜찮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게는 내일 샵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고 말해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서 심정이 매우 상한 것 같았는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매일 소주 한두 병을 마시고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빠지지 않고 조용히 퍼지듣는 그가 그저 몹시 가엾게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은 술을 계속 마셔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위드 코로나 사태로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이며 매출이 급증해서 회식을 하고 돌아왔는데 취해 들어와서 다시 주정을 하는 것을 보니 2년 안에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어들이셨는데 12시에 돌아와서 수일상을 내야 할 것 아닌가? 당장 해장국과 안주 좀 차려봐라. 하늘 같은 남편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해. 요즘 뜸하더니 다시 술 주정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러다가 세 번째 스트라이크로 이혼해버릴 거야. 그때도 그렇고 별로 못 봐줄게. 버러지 같은 여자가 어디서 나를 이혼하겠다며 협박을 해서 돌이 깨지는 소리가 나며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죠. 걸레라는 소리를 듣고는 속이 뒤집혔고 그래서 널브러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연달아 날려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가보자고 소리를 질러가며 아주 세게 딱딱한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때려주었죠. 그 결과 양볼이 새빨갛게 부어올랐고 박치기로 당한 남편의 이마에 혹이 올라왔습니다. 실컷 때려 패고 나니 남편은 또 침을 질질 흘리며 기절해 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마우신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술에 취해서 엉뚱한 짓을 할 것 같아서 이혼하는 게 낫겠거든요. 속이 편할 것 같아서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제게는 이런 남자복이 없는지 스스로를 탓하며 반성했고 결혼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내가 못 참아. 너한테 걸레라고 떠들면서 막말하는 건 너무 불쾌해. 술 마시기 전에는 착한 사람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너가 속으로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혼하자. 여보, 어제 또 실수를 했어. 미안해.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 너한테 걸레라고 했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아? 변명을 그만하고 깨끗하게 이혼하자. 당신이 계속 나와 함께 산다면 위험해지고 내게 손해를 줄 것 같아. 거울을 한번 보라. 오늘 출근하면 망신당할 수도 있으니 조용히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게 낫겠다. 어쨌든 이혼하는 게 답이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자 남편은 매우 빠르게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어 벌을 쳤답니다. 여보, 미안해. 이 술 문제를 끊을 테니까 마지막 기회를 줘.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내가 얼마나 많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잖아. 사랑.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말과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들은 술 취해서 내는 말일 뿐이에요.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거려. 여보, 오늘부로 술을 끊을 거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내일부터 술을 먹는다면 당신의 아이나 개가 될 거예요. 멍멍, 이혼 서류를 꺼내긴 했지만 다시 이혼한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이혼하면 위자료를 몇 안 되게 받고 끝내게 될 거니까 손해를 보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낫을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을 다녀와서 남편이 준비한 저녁을 먹었어요. 저에게 많이 미안했는지 시종일관 굽신거리며 사과를 연신하더군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 한술 뜨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쉬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보러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들 며느라 나왔다. 이제 밥을 먹으려는 게 있냐? 아들, 너 어디가 아픈 거야? 어디 좀 보자. 그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방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요한 시어머니가 그의 손을 치우고 부어오른 이마와 눈 양볼을 보시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너 누구한테 맞은 거야?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집에 있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맞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술주정을 심하게 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막말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그래서 괜히 집에 있는 사람에게 나무라다고 하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와서 주인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며느리, 너 얼굴 좀 보여줄래? 너가 만든 아들 얼굴을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술을 먹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세요. 설명했는데요. 걸레라는 막말에 대한 반격으로 손찌검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세히 설명했었죠. 남편의 얼굴이 그 상황에 이르게 됐던 이유를 이해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자가 말실수를 할 수 있거나 실수로 손찌검을 할 수도 있다며 꼰대 같은 발언을 했죠. 그 순간 얼마나 웃겼고 기이했는지 말을 잃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너는 왜 한숨을 쉬는 거야? 라며 즉시 내 아들에게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외면하라는 거냐고요. 그리고 사과를 받을 사람은 바로 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맞으며 사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뭐야, 이게 진짜로 막 나가네. 여기서 죽은 내 시어머니가 왜 나와? 결과적으로만 봐도 내가 내 아들 얼굴을 이렇게 망쳐놨으니 너한테 잘못 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빨리 무릎 꿇고 빌어줘. 싫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입니다. 며느리한테 기강 잡고 싶으면 다음 며느리한테나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대단한 연일세. 내가 너희 둘 다 재혼이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살려고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별거지 같은 년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 속을 심하게 긁어대요. 그래서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해심이 없는 그러한 년을 계속해서 며느리로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 식탁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발장 앞을 막으면서 울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또 자신을 용서하고 엄마의 말에 따르라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꿇어서 엉엉 울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쥔 채 한탄했대요. 아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 빠진 거야? 속상하고 죽겠어. 진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도 그만하시고요. 내 남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나가지 마세요.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빌며 용서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슴을 쿵쿵 쳐대며 신혼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내려다보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고민했고 마지막으로 속은 것으로 여겨서 받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이제부터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얼마간 남편은 술을 끊고 성실하게 지내주었어요. 버릇이 고쳐지는 듯해서 안심했고 2달 정도 술을 끊은 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 일을 용서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애지중지 귀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 네일샵에서 일하다 화장실이 급해서 네일샵 건물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공사 중이라며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옆 건물로 들어갔어요. 휴일이라 그런지 화장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옆 건물로 들어가 봤지만 이번에도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 오래 걸어서 사거리에 있는 은행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마터면 바지에 쌀을 봤을 뻔했답니다. 다행히 시원하게 보리를 보고 나왔는데 은행 안으로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무슨 일인지 지켜봤더니 어떤 여자와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한 걸 느꼈기에 제가 네일샵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과 보석녀로 보이는 두 사람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사진을 여러 장 찍으며 말씀드릴게요. 은행에서 나온 남편은 예상대로 인근 모텔로 들어갔어요. 제가 없어도 못 사는 척하며 속삭였지만 다른 여자와 불륜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쨌든 사진과 동영상으로 두 사람의 불륜 행위를 기록해두고 네일샵으로 돌아가 일을 마무리했어요. 퇴근 후 집에 갔는데 남편은 어디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보석녀와 즐기고 있겠구나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주 다정한 얼굴로 일이 바빠서 늦었다고 사과했어요. 술도 입에 대지 않은 데다가 정신도 멀쩡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한잔할까? 나 오늘 당신 품에서 뜨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 우리 그동안 많이 뜸했잖아. 사실 당신 품에 안기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술의 힘을 빌려서 뜨겁게 보내고 싶어. 그래, 이렇게 너무 좋지. 그런데 나 술 안 먹기로 했잖아. 그냥 바로 안아줄 테니까 방으로 들어가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랜만이라 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말이나 어느 정도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병만 나누어 마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오랜만에 당신 품 안에서 마셔볼까요? 그래서 소주 한 병과 잔 두 개를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저는 안주로 과자를 뜯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폰 걸리는 건 모르는 척하고 술을 따라주었어요. 이내 남편의 얼굴이 빨개져가며 취해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취하셨어요? 예전처럼 나에게 막말할 생각이신가요? 에이, 여보, 난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 그리고 난 조금만 마셨으니 취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요? 그럼 한 병 더 드실까요? 아무래도 더 마셔야 할 것 같네요. 당신 오늘 이상해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 왜 술 타령을 하고 있나요?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했기 때문에 한 병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더 꺼내서 남편에게 빨리 마시라며 잔을 계속 채워줬어요. 사실 저는 술을 입에 물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등 뒤로 뱉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결국 술에 취한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옛날 버릇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뜨거운 밤이고 뭐고 할 게 없이 바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나한테 술을 먹여 홍콩에 가자고 했냐? 너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남성들을. 네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셨군요. 좀 더 편안한 대화 주제로 이야기를 전환해 보려고요.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남편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살짝 찌르고 맨발로 신혼집에서 탈출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간 데다 눈까지 찔려 눈이 헷가닥 돌아가서 따라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발바닥에 피가 나도 꾹 참고 어딘가로 향해 달려갔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서 발발리 뛰어올라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을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이 잠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니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셨어요. 며느라, 무슨 일이니? 왜 맨발이야? 어머, 해요? 발바닥에서 피가 나는 것을 좀 봐. 얼굴은 왜 그래요? 어머님의 그분이 술을 마시고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손찌검을 휘둘렀어요. 힘이 부족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라면 제가 저를 보호해 주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며 쟤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그까짓 거 사고를 치는구나. 너 괜찮니?
어서 들어와라. 내 아들이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여기 숨어 있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저를 죽이려는 듯이 달려들었어요.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다고요, 어머. 얘 벌벌 떠는 것 봐, 안 된다. 따뜻하게 몸 좀 녹여야겠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입을 좀 뒤집어 쓰고 있어라. 시어머니의 배려로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10분 뒤에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깔깔대는 목소리를 내더군요. 아들, 이제 왔냐?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맨날 술을 먹고 며느리 누나한테 맞아서 속이 상했는데 오늘이 너의 날인가 보다. 처녀는 날 믿고 여기로 왔나 봐. 어리석은 년아들아. 며느리 년 안방 침대 잡아놨다 마저 패라. 그동안 내 얼굴 퉁퉁 붓게 한 복수 제대로 해주라고. 엄마가 전화 줘서 바로 달려온 거야. 난 처벌 간 줄 알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아무튼 그 여자가 여기 있다고. 아, 그럼 비켜봐. 오늘 마누라랑 하면 끝장낼 거야. 이 망할 여자가 맨날 나 패스하니까 오늘은 내 차례라고. 그래, 실컷 해. 내가 그동안 너를 맞은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생각해. 내 얼굴이 부은 걸 본 날, 엄마의 가슴이 찢어졌단 말이야. 오늘은 하늘이 우리를 돕는 모양이야. 얼른 들어가서 작살내버려. 눈탱이랑 밤탱이로 만들라고. 화이팅, 우리 아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 방 뒤에 몸을 숨겼다. 그러자 안방 문이 쾅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침대로 몸을 던지더군요. 베개 속에 입을 가득 채워놓은 채 거기에 눕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건데요.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집신 나무 지팡이로 술 취해 날뛰는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팔, 다리, 엉덩이, 옆구리 아무 곳이나 아득히 패줬어요. 그러자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며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 침을 질질 흘리며 잠이 들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시어머니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을 그렇게 패면 어떡해? 라고. 망할 노인, 오늘은 좀 도움이 되네. 역시 내 예상대로 제 아들이 날 패도록 전화하고 문을 열어줬다니. 할머니야, 내가 달아날까요? 진짜 같지요. 아무튼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나쁜 짓은 같아요. 안 돼요. 할머니도 좀 맞아보세요. 제가 지팡이를 들고 할머니의 등을 쳤어요. 내 아들을 참아주면서 내가 받아야 하는 거냐? 그만두지 못해. 아이고. 허리야, 나중에 죽을 때를 생각해라. 시어머니는 곡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자 문을 열어주었고 준비한 눈물을 마치 연극하는 듯이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경찰관 아저씨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제 남편이 맞아주려고 해요. 무서워서 맨발로 시댁까지 도망왔어요. 제 말에 피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 얼굴에 멍이 보이시죠? 이게 다 제 남편이 술을 마셔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여기 있다고 전화로 알려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를 공격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에 잡히는 지팡이로 막 휘둘렀고 두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자 바로 밑에서 남편에게 원래 술 버릇이 있냐고 물었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물었어요. 처음에는 술만 먹으면 손이 자주 떨리는데요. 어머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오류가 있더군요. 표준 한국어 문법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바람 피웠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던 걸 저한테 걸렸어요.
제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돈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라며 곱게 도장 찍고 나가라고 했어요. 경찰 아저씨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요. 경찰관 둘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얼굴과 발 상태를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하더군요. 그리고 억울해하는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고 침대에 널브러진 남편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했지만 경찰들은 절대 봐주지 않고 경찰차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태우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하여 얼굴에 약을 바르고 발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맞아 고통 속에 한숨 자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술을 마시고 손찌검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은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인간들이 항상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 사모님이 용서하신다면 무죄로 인정받고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질하는 남편 놈은 감옥에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요. 처벌받으실 것이며 가능한 법적 조치는 모두 취해 주십시오. 그 순간 경찰관은 제 말을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제 편으로 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저희 불륜 증거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맨발로 달아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법원에 호소했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진단서와 경찰의 목격자 진술을 고려하여 상당한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별도의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두 너무 억울하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오히려 얻어터진 건 남편이었고 처음으로 뺨을 한 대 갈긴 게 전부라고 했지만 판사님도 믿어주지 않았고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징역을 피하게 되었어요. 아쉽지만 제가 끊어놓은 진술서가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도로만 만족하고 남편에게 큰 돈을 뺏어갔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합기도와 킥복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범한 여자였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제 편을 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술주정이 심한 데다 바람까지 피운 남편은 사업장을 살리려고 대출을 받아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으면 그냥 적당히 위자료 받고 이혼하자고 하면 됐잖아. 그런데 날 파렴치한 놈으로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 이미지가 실추돼서 거래처가 죄다 끊기게 생겼다고. 뭐야, 아직도 거래처가 남아있어? 아쉽네. 난 모두 당신과 거래 끊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거든. 당신이 처절하게 망하길 바랬는데 아주 아쉽다고. 인연이 끝까지 나를 놀려먹네. 야, 내가 당신에게 손찌검한 건 그날 딱 한 번이었잖아. 매번 맞은 건 다 나였잖아. 왜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날 시궁창에 처박는 거야? 그 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와이셔츠에서 불빛이 번쩍거리더군. 인간이 녹음기를 켜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야. 제가 그 일을 패대기 쳤다는 사실을 말하는 걸 녹음해서 다시 고소할 계획으로 온 것 같더라고. 하지만 난 남편과 시어머니 머리 위에 앉아 있었으니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어. 눈물이 연기가 되어 나왔어. 여보, 왜 그래?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면서요. 언제까지 저를 괴롭히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때리지 않을 테니까 그 녹음기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세요. 이젠 알아챘다고요. 또라이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망했다고 생각해. 여보세요. 저를 그만 찾아주세요. 당신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어야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어머님도 괴롭히는 거 그만 해주세요. 제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이렇게 협박하고 찾아오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부디 잊어주세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이 집행유예 기간에 나를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으면 징역을 당할 거예요. 살 거야 내 말 이해해 주세요. 우와, 진짜 무서운 일이었네. 엄마, 가자.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위자료를 돌려받는 건 포기하자고.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라통이 터진 채 발길을 돌렸어요. 여기서 두 모자가 벌을 다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반전을 지켜봐 주세요. 술에 취해서 손을 찍었던 남편은 아니라고 만난 그 두 사람은 두 번째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어떤 남자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비누 공방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일샵에서 일하면서 남편 둘을 만났는데 악연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어요. 비누 공방은 크게 번창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와 비누 만들기 체험을 즐겨주셔서 매출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게 돌싱하니 이혼을 2번 했는데 돌돌싱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자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소식을 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상황을 알렸어요. 여보세요. 김지은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김지은 씨를 도와드렸던 경찰입니다. 아, 제 경찰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 전 남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 때문에 불안하고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려고 연락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한 달 전에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시도하다 형사들에게 체포되었어요. 음주 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심한 다치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수술까지 받았대요. 그래도 다행히 생명의 위험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분은 감옥에서 오래 살 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을 쓰지 말고 편히 계세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한 거예요. 그러면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미안한 마음이 심하게 들었답니다. 만일 그 인간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며 후회가 되었어요. 전 남편이 뺑소니로 감옥에 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었더니 이에 회사는 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전 재산을 내놓아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폐지를 주워가며 하루살이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요.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시어머니가 폐지를 주었다가 갖기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더러워졌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범죄를 저지르자 시어머니가 대신 벌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극을 당한 시어머니는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이 화장이 되어 분향됐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감옥에 있어 장례를 치르게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감옥에서 중독이 심해졌고 몰래 주류를 반입하여 마시며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수감 기간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깃들게 될 때쯤 출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 전 남편이 그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혹시 술을 좋아해서 과도하게 마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신 차려서 적당한 음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비누공방샵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이 풍족하긴 하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긴 하지만 결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2번의 결혼 생활은 끔찍하고 지옥이었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그 지옥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재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기록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사람에 대해 조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